네, 반갑습니다. 82페이지 가서 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까지가 이제 지루한 이론이고 5장 들어가시면 붕괴 나오기 시작하는 게 5장 드디어. 그래서 4장이 보시면 4장은 뭐 자질구리한 보고기간 후 사건, 특수관계자 공시, 그리고 중간 재무보고 요 세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로마자 1번에 보시면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일단 어떤 거래가 발생을 했대. 근데 보고기간 후 거래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회사가 2000X1년도 재무제표라고 그럴게요. 그럼 2000X1년도 재무제표는 뭐 12월 말이 딱 끝나면, 12월 말이 끝나면 바로 짠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다음 2000X2년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월 28일 날 이때 재무제표 나온다 그럴게요. 아셨죠? 이때를 뭐라 그러냐 하면 재무제표 승인일이라 불러. 재무제표 승인. 그러니까 쉽게 재무제표 인쇄하는 날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 사이 있잖아요. 그러면 X1년도 끝나고 나서 재무제표가 나오는 요 시점까지 이걸 보고기간 후라고 불러. 보고기간. 요 사이에 어떤 거래가 발생을 했대. 아셨죠? 요 사이에. 그러면 요 거래는 엄밀히 얘기하면 언제 거래입니까? 2000X2년도 거래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X1년도 재무제표에다가 반영하는 게 있고 반영 안 하는 게 있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X1년도 지나고 나서 X1년도 재무제표가 인쇄하기 전에 어떤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요 사이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 거래를 X1년도 첫 번째 X1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세요. 즉 X1년도 재무제표 고치세요라고 하는 게 수정하는 케이스고, 두 번째는 X1년도 재무제표 고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수정할 필요 없는 케이스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수정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이런 거야. 이미 X1년도 12월 말에 이미 거래가 있었어. 근데 금액을 몰랐어. 이때 금액이 확정이 안 됐는데 요게 X1년도 지나고 나서 요 사이에 금액이 확정이 된 거야.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2월 말에 소송이 걸렸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랑 소송이 걸린 상태였는데 금액을 몰랐대. 금액을 몰랐는데 요 사이에 금액이 확정이 된 거야. 100억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100억을 X1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래. 이해하시겠죠? 이런 케이스고, 수정할 필요 없는 케이스는 X1년도 12월 말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어요. 아무런 거래가 없다가 요 사이에 새롭게 거래가 발생을 한 거야. 이거는 언제 거래입니까? X2년도 거래죠. 따라서 X1년도 재무제표 고칠 필요 없고 X2년도에 반영하면 돼.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우리 시험 보실 때 답안지 걷는 시점이야. 그죠? 답안지 걷는 시점 전에는 내가 잘못 쓰면 고칠 수 있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82페이지 가서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박스가 돼 있죠. 박스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수정하는 케이스. 즉 얘는 X2년도에 발생한 거래지만 X1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케이스야. 아셨죠? 자, 동그라미 1번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보고기간 말에, 즉 12월 말에 존재하였던 앞에 이 말을 써보세요. 이미 존재하였던. 이미란 말을 써보시겠어요? 쓰셨죠? 상황에 대해서 증거를 제공한다. 증거 앞에다가 추가적이라고 말을 써보세요.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때 이미 거래가 있었대. 아까 소송 사건. 소송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때 금액이 확정이 되면 X1년도에 반영해라. 그런 얘기야. 아셨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수정할 필요 없는 케이스. 동그라미 2번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해서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이란 말 앞에다가 새로란 말을 써보시겠어요? 새로 발생한 사건. 즉 X1년도 말에는 거래가 존재 안 했던 거야. X2년도에 새로 발생했대. 그럼 이거는 X2년도 거래니까 X1년도 재무제표 고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 발행 승인을 제가 인쇄하는 날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연쇄하는 날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회 승인이래. 쉽게 재무제표 인쇄하는 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인쇄해서 주주총회 갖다 주겠죠. 그렇죠? 그래 그냥 쉽게 재무제표 인쇄하는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배우셔야 돼요. 수정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수정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걸 좀 외우셔야 돼. 자, 먼저 수정하는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83페이지로 가서 볼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 방가로 1번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나오잖아.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이해하시겠죠? 요거 하는 거야. 동그라미 1번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앞에다가 이미란 말을 써보세요. 이번에도.
보고기간 말에 이미 존재하였던 현재 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잠깐만요. 소송사건 확정 판결. 소송사건 확정. 소송사건 금액 확정이라고 쓸게요. 금액 확정. 소송사건 금액 확정이라고 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 우리 회사가 소송이 걸려 있었어요. 이미 거래가 있었죠. 근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됐는데 요 사이에 100억 물어줘야 돼라고 확정이 되면 100억을 X1년도에 반영하래.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얘기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고기간 말에 임이란 말이 중요한 거야. 자산 손상이 발생되어 쭉 나가잖아.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자산 손상 후 금액 확정이라는 얘기야. 손상 후 금액 확정. 손상이라는 게 손실보다 좀 센 개념인데 우리 대손 배우셨잖아. 돈 떼이는 거. 그것도 손상이야. 쉽게 건물에 불난 거야. 진짜 손상이잖아. 건물에 불난 거야. 불났잖아. 근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됐어. 얼마나 피해 받는지 모르잖아.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때 불이 난 상태였는데 요 사이에 보험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야 너네 회사 손실이 100억이야 라고 확정이 된 거야. 금액이 확정이 된 거야. 그럼 그 100억을 어떻게 하래? X1년도 재무제표에다가 제 손실 100억이라고 반영하래. 이해하시겠죠? 이기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핵심적인 문구만 아시면 돼요. 보고기간 말에 이전에 구입한, 이미 이때 존재했다는 얘기야, 거래가. 이해하시겠죠? 그 핵심적인 문구.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봐요.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 역시 요 전에 거래가 존재했대. 그리고 쭉 나가잖아. 동그라미 4번은 뭐냐 하면 미지급 상여의 금액 확정이야. 미지급 상여 금액 확정이라는 얘기야. 상여 아시죠? 보너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X1년도 직원들한테 이제 올해 장사를 잘하면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면 보너스를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연초에 이제 노조랑 이제 협의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올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당기순이익이 10%를 상여금으로 줄게라고 확정을 한 거야. 근데 문제가 당기순이익이 12월 말에 하고 하고 안 나오잖아. 그죠? X1년도 당기순이익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이때 당기순이익이 나온 거야. 이때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00억이라 할게요. 100억 나왔어요. 그럼 여기 10%인 10억만큼을 상여금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요 10억 어떻게 하래? 요 10억 X1년도 재무제표에다가 대변에 미지급 상여라고 반영하래. 왜? X1년도에 일한 금액,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X1년도 현재 12월 말에 줄 의무는 있었죠. 근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됐잖아. 근데 요 사이에 와서 금액이 확정이 되었죠. 그럼 X1년도 재무제표에다가 미지급 상여라고 반영하래.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 쓴 거고.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봐요. 동그라미 5번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5번 볼까요?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X1년도 재무제표가 잘못됐대. 하셨죠? 그럼 당연히 고쳐야지. 우리 답안지 걷기 전에 답이 잘못되면 고칠 수 있잖아. 그럼 당연한 얘기 쓴 거야. 아셨죠? 자, 요게 수정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아셨죠? 여하튼 간에 X1년도 말 현재 거래가 존재했는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됐는데 여하튼 간에 요 사이에 금액이 다 확정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래? X1년도 재무제표에다가 금액을 반영하래. 됐죠? 자, 이제 수정할 필요 없어요. 얘는 X2년도에 새로운 사건인 거야. X2년도에 반영하면 되지. X1년도 재무제표를 고칠 필요 없는 케이스. 자, 그 밑에 거 보세요. 반가로 2번.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즉 X1년도 재무제표 고치지 말라는 얘기야. 이러한 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수정할 필요 없는 게 투자자산 공정가치 하락. 쉽게 우리 회사가 단기매매증권 들어보셨죠? 단기매매증권. 주식을 산 거야.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야. 진짜 그러면 12월 말에 주가가 100이었어요. 100으로 평가했겠죠. 근데 그 다음 날 1월 1일 날 X2년도 1월 1일 날 90으로 떨어졌어. 이거 10만큼 이걸 손해를 X1년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없지. 이거는 X2년도에 새로운 거래인 거지. X2년도 재무제표 반영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다음날 주가가 또 70으로 떨어지면 또 X1년도 재무제표 또 수정할 거예요? 아니잖아. 이건 X2년도의 새로운 거래죠. 새로운 사건이잖아. 아셨죠? 그래서 X1년도 재무제표를 고칠 필요 없다고 하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또 추가로 좀 몇 가지 더 볼게요. 자, 그 다음 84페이지 가서 저 위쪽에 양가로 보면 배당금 있죠? 옆에다가 수정 X라고 쓰세요.
수정할 필요 없는 거, 배당금 지급하는 거. 수정 X라고 씁니다. 자, 배당금이 뭐야? 이런 거잖아. 우리 회사가 X1년도에 번 돈 가지고 배당을 주잖아. 예를 들어서 언제 배당을 주냐 하면 뭐 가정을 해볼게. 그 다음 3월 10일 X2년도 3월 10일 날 주총에서 이제 확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때 이제 100을 주기로 했어. 이 100은 언제 분기합니까? X1년도에 번 돈 가지고 주는 거니까 X1년도로 돌아가서 X1년도 재무제표 반영해요? 아니잖아. 3월 10일 결의한 날짜 기준으로 차변에 뭐예요? 배당금 분계. 차변 뭐? 이인여금. 모르면 안 되는데. 대변에 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분개하잖아. 언제? X2년도 3월 10일자로 분개하는 거니까 X2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X1년도 재무제표 고칠 필요 없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 쓴 거예요. 자, 찍어도 되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양가로 3번 들어가요. 이제 계속기업 가정이라고 돼 있죠. 아, 계속기업이 돼 있죠. 옆에다가 수정오라고 쓰세요. 수정오. 얘는 수정해야 돼. 자, 이거 수정하는 케이스. 계속기업 가정에 문제가 생겼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계속기업 가정 배웠잖아.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란 것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장사를 한다는 가정에서 재무제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X1년도 우리 회사가 12월 말 현재 자,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서 모두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서 당연히 내년도에도 내후년도에도 장사를 한다는 가정에 따라서 어떻게 있겠어요? 유동 비유동 구분했겠죠. 유동 비유동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장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유동 비유동을 구분했겠지. 그다음 감가상각 했겠죠. 감가상각 말씀드렸잖아요. 5년 동안 감가상각하다 보면 5년 동안은 앞으로 5년 동안은 우리 회사가 장사를 한다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3월 10일이라 그럴게요. X2년도 요 사이에 요 보고 기간의 요 사이에 어떤 거래 문제가 뭐가 생겼냐? 우리 회사가 가정으로 그냥 부도가 난 거야. 망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셨죠? 자, 부도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계속 기업이 아닌 거지. 당장 문 닫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과거로 돌아가서 이건 이제 유식하게 청산기업 가정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계속 기업 가정이 아니라 청산기업 가정으로 해서 재무제표 다 뜯어 고쳐야지. 그래서 수정하라는 얘기야. 계속 기업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유동 비유동 의미가 있어요? 아니 어차피 1년 안에 다 팔아야 되는데 자산을 다 유동이잖아. 다 유동으로 바꾸고 감가상각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제 내년에 회사 당장 내일 문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팔아야 돼. 자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 금액으로 처분 금액으로 처분 가치로 다 바꿔야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요 사이에 부도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계속기업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또 과거로 돌아가서 X1년도 재무제표 방식이 쉽게 청산기업 가정으로 다 바꾸세요. 이런 얘기야.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좀 뭐 지금은 이제 멀쩡한데 회사가 쌍용 자동차 있잖아. 예전에 청산하느냐 마느냐 막 따질 때 청산 가치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게 청산기업 가정을 한 거야. 지금 쌍용 자동차의 모든 자산을 다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 뭐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응? 뉴스에 나왔는데. 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케이스, 수정하지 않는 케이스였습니다. 이거 찍어도 되죠? 이건 찍을게요. 자, 그래서 수정하는 케이스가 있고 수정하지 않는 케이스.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수정하는 케이스. 카메라 여기서부터 비춰주세요. 자, 그래서 객관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92페이지로 갑니다. 92페이지로 가서 1번, 2번, 3번 풀어보세요. 화면 스톱하시고. 객관식 1, 2, 3. 푸셨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보고기관호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동그라미 1, 2, 3번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방금 한 거고. 동그라미 4번이 틀린 거죠. 그렇죠? 보고기관호 기업이 청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거잖아. 계속기업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기초하여서 작성하고 청산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게 아니죠. 청산 기업 가정으로 새로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잖아. 방금 했잖아. 그렇죠? 수정하라는 케이스. 그렇죠? 틀렸고. 그 다음 2번. 다음 보고기간 후 발생한 사건 중 재무제표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동그라미 1번 이거 소송 사건 금액 확정 수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이거죠. 미지급 상여 확정 수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이거야. 손상 자산 대손도 손상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금액 손상 후 금액이 확정되었다 수정해야 되는 케이스고 그럼 동그라미 4번 이거잖아. 투자자산이 공정가치가 하락한 것은 말씀드렸던 X2년도의 거래, 새로운 거래니까 X2년도에 반영하면 되지. X1년도 수정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 얘기 쓴 거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풀었죠. 자, 3번. 다음 중 보고기간 후 사건에 관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보래요. 동그라미 1번 바로 틀린 거 아시겠죠? 이거잖아, 요거. 그죠?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X1년도 12월 말 31일 공정가치로 평가한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게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IFRS는 이렇게 불러요. 아주 정말 쉽게 투자자산 지금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 그런 얘기야. 요게 X2년 1월 20일 하락하여 추가적인 평가 손실을 X1년도에 왜 반영해? X2년도에 거래인데. 그죠? 틀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도 풀어보시고 됐죠? 자, 여기까지가 보고기간 후 사건이고 다시 84페이지로 옵니다. 이거 지울게요. 분개하셨죠? 아니, 분개란다. 필기하셨죠? 84페이지로 오세요. 로마자 2번으로 가서 이제 특수관계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자 공시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특수관계자 공시 볼게요. 이 특수관계자라는 게 이런 개념이야. 우리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연결재무제표 얘기했잖아. 현대차랑 기아차, 현대차가 기아차 주식을 30% 가지고 있을 때 현대차 모회사, 엄마회사, 기아차 자회사 있죠. 이런 게 특수관계야. 아셨죠? 그래서 우리 회사, 그러니까 이때 기아자동차는 우리 회사 특수관계자의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공시하라는 얘기야. 알려주래. 그렇죠? 근데 내용이 쭉 보세요. 겁나 외울 거 많죠. 그렇죠? 아무튼 저는 못 외워요. 이거 못 외우고 여러분들은 저도 못 외우는데 외우라는 얘기를 못 하겠네, 차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가장 핵심적인 문구 2개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아셨죠? 2가지만 체크하시고 만약에 이 2가지를 넘어서는 다른 문제가 나온다. 더 구석진돼서 나온다 그러면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아셨죠? 실무에서도 이거 못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이거? 실무에서는 뭐 이거 보고 책 보고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2가지만 해볼 테니까 85페이지 가서 이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외울 것 85페이지 네모 2번 특수관계자 범위 있죠. 자,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줄.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는 개인과 기업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는 누구도 포함한데? 개인도 포함한데. 아셨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개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OX. X지 틀렸지. 개인도 포함한데 무슨 얘기냐? 기아차 입장에선 현대차는 당연히 특수관계자죠. 기업이잖아. 근데 현대자동차의 회장이 누구예요? 정몽구 회장이 있어. 정몽구 회장은 뭐야? 개인이잖아. 이 사람도 뭐 특수관계자지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몽구 회장이 한마디 하면 기아차도 같이 움직이죠. 그렇잖아. 그룹이잖아. 아셨죠? 그래서 기아차 입장에서는 정몽구라는 그분의 개인도 특수관계자에 포함한데 시험에서 개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아셨죠? 틀린 거고. 그 다음 넘기세요. 86페이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체크할게요. 네모 3번 공시 첫 번째 줄만 체크하세요. 첫 번째 줄.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과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하래. 거래가 있으면, 예를 들어, 현대차랑 기아차가 거래를 하겠죠. 뭐, 물건 서로 사고 팔기도 할 테고, 현대차가 기아자동차에 자동차에 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죠? 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공시하는 거고. 근데, 현대차랑 기아차가 거래가 없대. 그렇다 할지라도 기아차는 우리 회사 특수관계자의 현대차에 있습니다라고 공시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객관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배 종속기업 관계는 거래가 없으면 공시하지 않는다. OX. 틀린 거지. 거래가 없어도 공시하래. 2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특수관계자에서. 특수관계자에는 개인도 포함하고 지배 종속기업 간의 관계는 거래 관계없이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시하래. 아셨죠? 이 2가지만 체크하시고 뒤에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풀려 다. 아셨죠? 그동안 나왔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거보다 말씀드렸죠. 더 구속진돼서 나오면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못 해보잖아. 그렇잖아. 그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중간 재무 보고 볼게요. 83페이지로 갑니다. 88페이지. 그러니까 사장은 자질구레한 내용을 다 실었어요. 88페이지 가서 로마자 3번 중간 재무 보고 볼게요. 중간 재무 보고. 그래서 원래 재무제표란 것은 1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데 중간이란 말은 1년마다 짧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분기 재무제표, 반기 재무제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3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드는 거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들은 분기 재무제표인 거 아시죠? 뭐 삼성전자 뉴스 나오잖아요. 1분기 영업이익 얼마, 2분기 영업이익 얼마 뜨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분기 재무제표야. 상장 기업들은. 자, 그래서 88페이지 가서 맨 위에 첫 번째 줄만 체크할게요.
중간 재무 보고, 그러니까 쉽게 중간 재무제표는 한 회계연도보다, 즉 1년보다 짧은 회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중간 재무 보고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계 정보의 적시성 확보, 적시성 들어보셨죠? 우리 질적 특성할 때 했잖아.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왜 반기 투자를 우리 회사가 어떤 투자자가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데 반기 뭐 재무제표는 그 투자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뭐 적시성 이런 말 했잖아, 제가. 다 까먹었죠? 자, 그래서, 그리고 저 밑에 박스 보세요. 88페이지 밑에 박스. 중간 재무보고서 종류. 재무제표 종류, 5개. 동그라미 1번, 요약 재무상태표. 동그라미 2번,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동그라미 3번, 자본변동표. 4번, 현금흐름표. 그리고 5번, 주석 5개. 여기 뭐 안 들어있어요, 역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가 재무제표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안 들어가요. 근데 앞에 요약이란 말이 붙은 게 1년 재무제표보다는 간단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 아셨죠? 1년치보다는. 그리고 동그라미 뭐 주석도 다 장황하게 쓰지 말고 선별적 몇 개 주석만 만드세요라고 하는 거 아셨죠? 간단하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기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역시 얘도 재무제표니까 비교식 했잖아.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식으로 작성해야 돼. 근데 90페이지로 가세요. 90페이지. 하셨죠? 자, 저 위쪽에 네모, 방가로 4번에 중간 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이 있죠. 자, 요거 펼쳐놓고 시판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if 2002년도 2분기 재무제표 만든다 그럴게요. 분기 재무제표, 중간 재무제표. 그러니까 2분기니까 4월, 5월, 6월이잖아. 그렇죠? 요때 용어를 좀 알아야 돼. 자, 이때 X년도라고 치면 올 4월, 5월, 6월이 있죠. 이번 분기. 요걸 뭐라 부르냐 하면 당해 중간기간이라 불러요. 당해 중간기간. 근데 1월부터 6월까지 있죠. 요거 전체를 누적기간이라 불러. 이 용어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당해는 올 2분기를 얘기하는 거야. 4월, 6월 달 2분기 재무제표 만든다고 하면 4월, 5월, 6월이고 1월부터 6월까지 전체를 부를 때는 누적 중간기간이라 불러. 누적기간, 당해, 누적. 요 구분하시겠죠? 자,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예를 들어라고 하는 게 있죠. 90페이지. 날짜를 좀 비교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연차 보고기간 말 12월 30일 날인 회사의 X년도 2분기 2분기 4월 2월 달 중간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 비교식 나와 있잖아. 그 밑에 박스로.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당연히 비교식이니까 X2년도랑 X1년도를 비교를 해야 돼. 중간 재무제표도. 자, 이때 재무상태표가 있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가 있고 자본변동표가 있고 현금흐름표가 있다고 그럴게요. 현금흐름표. 주석은 말로 쓰는 거니까 일단 뺄게요. 자, 그러면 지금 X년도 4월, 5월, 6월 달 2분기 중간 재무제표잖아. 그렇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6월 말일자로 작성하는 거 아시겠죠? 일정 시점이니까 재무상태표는. 그래서 X2년 6월 말 시점으로 작성하고 비교식이잖아. 비교식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그럼 요 논리로 간다면 X1년 작년 몇 월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작년 X1년도 6월 30일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논리적으로. 근데 이게 아니야. 자, 비교식 작성할 때 올 6월 말하고 재무상태표는 언제를 비교하느냐 하면 정기말 있죠. 즉 X1년도 12월 말 정기 말하고 비교식으로 작성할. 6월 말이 아니라. 빨간색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손익계산서는 기간이잖아. 그죠? 기간인데 두 개로 만들래. 당해 중간기간에 대한 부분하고 누적 중간기간에 대해서 두 개를 다 만들래. 당해는 방금 뭐라고 했어? 여기서 4월, 5월, 6월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X2년도 잠깐만요. X1년도 4월, 5월, 6월하고 작년 4월, 5월, 6월하고 비교식 하나 만들고, 누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누적도 만들래요. 1월 1일부터 6월 말하고 비교하고
누적이랑 작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교식 두 개를 만들래. 근데 현금흐름표랑 자본변동표는 잘 모르지만 얘도 기간이거든요. 기간이니까 손익계산서 논리로 한다면 이것도 두 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힘들잖아. 힘드니까 얘네 두 가지는 그냥 누적 기간에 대해서만 비교식 만들래.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랑 작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교식으로 만들래. 자, 이걸 보세요. 박스에 이게 나온 그 얘기야. 이거 기억하세요. 재무상태표는 올 6월 말하고 언제? 작년 6월 말이 아니라 작년 12월 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정기 말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당해 누적 두 가지 버전으로 비교식으로 만들래. 오케이? 자, 요거 보시고. 자, 필기 안 하셔도 돼. 그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으니까. 자, 책으로 가서 객관식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보시면서 94페이지로 갑니다. 94페이지 7번 풀어보세요. 7번 화면 스톱하시고 푸셨죠? 다음 중 중간 재무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으라 그러죠. 동그라미 1번은 뭐 중간 재무 제표의 뜻을 설명한 거고 동그라미 2번 틀린 거 아시겠죠?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중간 보고기간 말과 얘는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니에요. 뭐야?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표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라고 돼야 되겠죠? 당해 중간기간 보고기간 말과 언제? 직전 연차 보고 정기 말하고 비교하는 거야. 주의하실 게. 아셨죠? 라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틀렸고 3번, 4번은 맞죠? 자본 현금흐름표는 누적 기간에 대해서 만들고 비교식으로. 그 얘기 쓴 거야. 아셨죠?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4장이었습니다. 세 가지 자질구레한 거. 이거 다 치워도 되죠? 필기 안 해도 되잖아. 책에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1장부터 4장까지가 아주 지루한 분기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차변, 대변 한 번도 안 우리 공부한 적 없이 다 이론만 했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4장까지 했던 그 내용들을 빠른 속도로 제가 체크 좀 해드릴게요. 아셨죠?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실 분은 정리하시고 들으세요. 아셨죠? 1장부터 4장까지 중요한 내용 좀 빠른 속도로 정리할 테니까. 자, 19페이지 갑니다. 19페이지. 1장부터. 19페이지로 가세요. 가셨죠? 자, 19페이지 1장에서 기억하실 게 첫 번째, 19페이지 우리 회계 구분,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특징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한 장 넘겨보세요. 20페이지. 가서 밑에 재무제표 종류 5개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됐죠? 그리고 22페이지 갑니다. 국제회계기준 특징 외우셔야 되고.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100점 맞는 시험 아니라고 했죠? 자, 그리고 32페이지 갈게. 2장으로 개념체계 32페이지. 가셨죠? 가서 32페이지에서 그 박스 바로 밑에 체크돼 있죠? 개념체계랑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상충하면 누가 우선한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우선한다고 체크돼 있죠? 그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35페이지 가서 질적 특성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목적 적합하고 표현 충실성이 있어야 되고 보강적으로 비검적이 이렇게 했잖아. 그죠? 다 중요한데 제가 이 본문 내용을 뭐 한 개씩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제가 중요한 문구 체크 밑줄 그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 문구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 다 읽지 마시고 100점 맞을 사람은 다 읽고. 그죠? 자, 그 다음 43페이지로 가서 43페이지 우리 4가지 금액으로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했잖아. 그죠? 뭐 4가지 체크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셨죠? 그래서 그 4가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은 3장으로 가서 어디를 가시느냐? 54페이지로 갑니다. 54페이지. 가셨죠? 밑에 가서 양가로업은 상계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계는 원칙은 안 되는데 상계가 아닌 케이스가 있고 상계 가능한 케이스가 있다. 정리했죠? 정리해드렸죠. 그 다음은 오른쪽 양가로 7번 비교 정보. 우리 재무제표란 건 올해랑 정기랑 비교한다. 그죠? 그 얘기했고. 그 다음은 58페이지 가보세요.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이라고 해서 58페이지. 강제 규정 없지만
최소한 유동, 비유동 구분하거나 유동성 배열법을 하거나 혼합법을 할 수도 있다. 그죠? 그 얘기했고, 그 다음은 59페이지 가서 우리 유동, 비유동은 기본적으로 1년 기준인데 정상 영업 주기로도 가릴 수 있다라는 그 얘기 있잖아. 그죠? 체크하시고. 그리고 63페이지 갑니다. 손익계 단서 63페이지. 자, 포괄 손익계 단서 그 중간에 체크했죠. 최소한도 들어가야 될 거 수익, 금융원가, 지분법 이익, 법인세 비용, 중단 사업 손익. 그죠? 요 5가는 최소한 포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64페이지 가보세요. 빨리 하는 거 아니죠? 중요한 것만 지금 빠른 속도로 보는 거야. 우리 그동안 했던 거. 자, 손익계단서, 포괄 손익계단서를 한 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2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 체크돼 있죠. 그 다음 비용은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하되, 기능별로 분류하면 반드시 주석에 성격별 공시해라. 그쵸? 그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4장 보신 거죠. 그쵸? 4장 방금 했던 거. 우리 12월 31일 이후에 재무제표 인쇄하기 전에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X1년도 재무제표 수정하는 케이스가 있고 수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고. 그죠? 그 다음 특수관계자, 개인도 포함하고 지배종속 기업 간의 관계는 거래 유무 없이 공시한다라고 했잖아. 그쵸? 그리고 방금 중간재무제표는 기간 좀 주의하세요. 아셨죠? 중간재무제표 기간 비교식으로 작성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4장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